라고 했을까? 너 발표를 잘못한 것이 아닐까? 어떻게 사람이 가슴에 총을 맞았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죽을 수 있느냐? 그래서 그 자리에, 마지막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, 차지철, 김재규, 김계원, 그리고 가수 심수봉, 또 신재순이라는 여자는 5명이 있었습니다. 박 대통령 포함한 6명. 그 중에서 차지철, 김재규는 죽었고, 살아있는 사람은 또 3사람이 있었고, 김계원 씨, 심수봉, 또 신재순이라는 여자. 그 3사람을 다 만나서 난 괜찮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, 무슨 뜻이더냐 하고 물었습니다. 원래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맨 처음에 샀죠. 가슴 관통상을 입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누구입니까? 차이철을 쏘니까 차이철을 팔에 손을 맞고 실내 화장실로 달아나갔어요. 다시 한 번 더 쏘려고 하니까 권총이 격발되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김재규는 바깥으로 나와서 권총을 그 박순호의 권총을 받아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요 시간이 한 30초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. 그 사이에 박 대통령이 스르르 옆에 쓰러졌어요. 옆에 있던 그 2 여자가 피가 막 쏟아지니까 손으로 막았습니다. 박 대통령이 등에 피가 칼칼 쏟아지니까 손수건을 찾으니까 없으니까 손으로 딱 막았어요. 그러면서 낙하 괜찮습니까? 이렇게 물으니까 박 대통령이 조용하게 난 괜찮아 이렇게 또박또박 이야기했다고 해요. 그 마지막에 신재순이라는 여자의 기억력이 제일 정확한데 이 사람이 또박또박 이야기하더라고요. 박 대통령의 연설이 왜 또박또박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? 총 맞고 난 괜찮다라는 말도 또박또박 이야기하더래요.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었느냐고 하니까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여기를 피하게 라는 뜻이었다고 해요.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여기서 피하게. 그럼 그 마지막 박 대통령의 모습이 어땠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신재순이라는 여자분이 아주 절묘한 표현을 했습니다. 체념한 듯 담담했다. 해탈한 듯, 해탈이라는 말을 썼어요. 그 해탈이라는 불교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? 이 속세에서 벗어나는 해탈한 듯, 체념한 듯 담담한 모습이었다. 그 아수라장에서 총성이 오고 하는 아수라장에서 본인은 가슴 관통성을 막고 아직은 의식이 살아있었어요.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 여자가, 신재순이라는 여자가 맨 마지막까지 박 대통령을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는데 김재규가 권총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김재규하고 딱 눈이 마주쳤어요. 그 김재규의 눈이 완전히 짐승의 눈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거기라서 달아났습니다. 그래서 김재규는 다시 박 대통령의 머리에 총을 쏘고 해서 그 박 대통령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하면 김계원 씨가 없고 그 옆에 있는 보안사 병원으로 옮기는 그 차중에서 운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옆에 그 분원에 병원에 실어다 놓고 박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본인은 청와대로 들어가서 장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. 그때 그 병원에서 최초로 이 박 대통령의 시신을 금한한 사람이 있어요. 정규경이라는 이 군의관인데 그때 같이 옆에 왔던 그 중앙정보부 2사람이 얼굴을 보지 못하게 자꾸 가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군의관이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았어요. 왜 당신은 대통령 시신을 금한을 하고도 이 사람이 대통령인 줄 몰랐느냐 라고 하니까 정규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시계를 보니까 세이코, 그러한 세이코 시계고 허리띠는 헤어져 있습니다. 하얗게 헤어져 있고 오랫동안 쓰면 허리띠가 헤어져 있습니다. 넥타이 핀이 몇 개가 벗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차마 대통령인 줄 몰랐습니다. 이렇게 진술한 기록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이죠. 해진 혁대, 벗겨진 맥기, 그러한 세이코 시계. 이게 박 대통령이 마지막에 입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.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순결을 하니까 청와대에서 그 직원들이 문을 따고 그 집무실에 들어가고 침실에 들어가고 하면서 그 정리한 기록이 있습니다.
정리한 기록이 있는데 부채, 그 다음에 선풍기, 파리채가 있었어요. 집무실에 요 세 개가 나왔습니다. 부채, 파리채, 선풍기. 이번에 기름 바뀐다고 여름에도 이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못하게 했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? 문을 열면은 거기 뭐 파리가 들어오고 하니까 대통령이 파리채를 옆에 놓고 파리 잡고 또 선풍기도 틀고. 그리고 박 대통령 그 집무실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 안에는 물 아낀다고 그 물통에다가 벽돌 한 장을 딱 넣고 있었어요. 박 대통령의 그 집무실은 1층이고 바로 2층이 자신의 침실이었습니다. 지금 그 청와대 건물이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거기 일제시대 때 총독 있었던 아주 나무가 삐걱삐걱하고 묵도새는 그런 아주 초라한 관상이었습니다. 근데 이거 고치려고 할 때도 아무 박 대통령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. 박 대통령의 출근은 2층 침실에서 계단을 따라서 내려오면 그게 또 집무실로 해요. 그게 침실과 집무실이 같은 층에 1층, 2층으로 있었습니다. 2층 침실에 가서 그 관물들, 그런 목록을 만드니까 효자손이 있어요. 효자손. 여러분 효자손 아시죠? 아마 효자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조금 건질건질하고 하면은 옆에 부인이라도 있으면은 좀 끌어달라고 할 텐데 혼자니까 대통령이 있고 손 닿는데 효자손을 딱 두고 있었습니다. 이분이 조금 피부에 뭡니까 소양증이 있는 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. 그리고 그 화장실 2층 침실에 있던 화장실 물통 안에서도 벽돌이 하나 나왔습니다. 그건 아무도 안 보는 거죠. 아무도 안 보는 건데 박 대통령은 자신한테 끝까지 정직하려고 했다.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밑에 있는 화장실은 뭐 직원들도 쓰니까 거기 쇼를 하기 위해서 벽돌을 놓을 수 있지만 2층 자신의 화장실에는 그런 쇼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 벽돌을 두지 않았으면 쇼를 해도 볼 수 있는데 거기 아무도 안 보는데도 벽돌 한 장을 딱 놓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이 난 괜찮아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시는 거, 요 장면, 이 사람이 마지막 장면이 이 사람 전체 생애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잘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박 대통령은 저는 잘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총을 맞은 것은 뭐 그게 개인적인 불행인지 모르지만은 아주 영웅적으로 죽었습니다. 그리고 죽고 나서 그 다음에 12.12 사건이 나고 광주 사태 나고 해서 여러 가지 격동이 있었지만은 전두환, 노태우 이런 쪽으로 이어지면서 자신과 노선을 같이 하는 두 대통령이 나왔습니다. 이 두 대통령 시절에 박 대통령은 격화되지를 않았습니다. 우리 전두환 대통령은 박 대통령을 격화하지 않았습니다. 보통 전임자를 여러 가지 수사를 하는데 격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박 대통령은 격화되지 않았습니다. 정권적 차원에서 격화된 적은 없습니다. 그러나 언론이나 지식인 사회에서 매도되고 한 것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30년을 맞으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의 격하지 않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은 또 전임자를 격하하는 것을 자신의 인기로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하고 아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박 대통령은 전임자와 후임자를 잘 둔 사람이에요. 이승만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. 농지개혁도 하고 교육도 열심히 하고 또 한미동맹을 만들어 놓고 그 레일 위에서 박 대통령이라는 기관차가 근대화의 기관차가 다닐 수 있었고 그 후임자인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잘 수습해서 박 대통령의 성공을 연장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박정희라는 이 시대가 아주 높게 보이는 것입니다. 그렇지 않고 만약 전두환 시대 때 경제적으로 엉망이 되어버렸다 하면은 그 책임이 박 대통령 쪽으로 갑니다. 박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전두환 시절에 실패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렇지 않고 그러고 박 대통령이 만약 실패를 했다 하면